양명조 대장 금경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수 양명조 대장 금경이죠. 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경맥의 시작과 끝점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명조라는 기운이, 육기적인 기운이 손에서 출발을 한다. 그 다음에 대장이라는 장기, 그 다음에 금이라는 오행. 자, 이게 육기에서 조는 금을 나타내요. 조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태음 그랬죠. 태음, 습은 토, 태음, 습, 토. 양명조금, 양명은 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기적인 성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행이라는 것이고, 오행이라는 것과 육기적인 성질에서 붙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예. 거기다가 또 계절을 할 때 임묘진 목은 습하다 그랬죠. 그거는 계절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름은 풍인데 이거는 목, 그래서 거름, 풍, 목. 소양은 상화, 예. 소양, 상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다죠. 소음은 군화. 그 다음에 태양은 한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오행에 어떤 그런 글자들은 붙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태양 하나다는 것은 굉장히 차다라는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양명에 조하다는 것은 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계절도 금은 건조한 걸로 표현을 하지요. 예, 그렇듯이 육기라는 것에 어떤 오행적인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경락에서 오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오행에 배속돼 시켜놓은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육기의 기운이 있죠. 육기의 기운에서 조한 금의 성질과 오행이 같죠. 예. 이것은 뭐라고요? 굉장히 강력하다. 예. 그리고 물론 다른 경맥도 뭐 강력한 건 맞습니다만, 더 이제 그 중요성을 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혼잡되어 있는 것과 완전 순이라는 것은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장, 그냥 막연하게 대장, 똥 만드는 곳, 예, 이렇게 인식했다가는 상당히 곤란해요. 예. 실제로 대장암이나 또 대장의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예. 조금만 시기를 놓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대장암 환자들 한번 보셨나요? 예,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이도 빠르고 잘 되고요. 예,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참 웃기는 게 이 경맥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제를 하는데요. 인체 전반의 면역 기능을 다 조절하는 곳이 이곳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식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뇌도 마찬가지예요. 예, 뇌암이든 뇌종양이죠. 그 다음에 식도암이든 그 다음에 여자들 유방암이든 남자들도 없으란 법 없죠. 그 다음에 위든 간이든 뭐 췌장이든 좌우지간 면역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질병들은요, 특히나 혈액암, 림프암, 이 대장경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답이 안 보입니다. 네. 정말 어렵다는 림프암도 어쩌면은 정말 단순하게 이 대장 하나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이라기보다는 대장경맥, 이 육기에너지.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 뿐만이 아니고 면역계 질환에서는 이 대장경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참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맥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는데, 제가 태음습을 할 때 수태음도 그렇고 족태음도 그렇고 림파틱 시스템, 림프 시스템, 이 림프 시스템의 중요성은 정말 이 입이 딸도록 말을 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요. 물론 혈액 시스템,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몸은 유지가 안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면 끝나죠. 속된 말로. 예. 중풍이 왜 힘듭니까? 혈관이 막혀서, 뇌혈류가 막혀서, 아니면 터져버려서 특정 부위에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예를 들어서 운동신경구역이든 감각신경구역이든 또 뭐예요? 단기기억이든 장기기억이든 그런 쪽에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은 당연히 그 뇌세포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심근에 혈액 공급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영양산소 공급이 안 되면 작동불능,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나 버려요. 그렇지만 이 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는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세포에게 전달이 된다면은 그 세포가, 그게 어디에 있어?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죠. 뼛속 깊이까지 다 세포입니다. 그럼 그 세포들은 그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은 영양물질과 산소를 통해서 뭘 해요? 자기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세포 자체가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자기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하고 나면 반드시 노폐물이 생기죠. 찌꺼기가. 예. 그 찌꺼기를 갖다가 배출해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인체 내에서.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영양물질은
지용성 물질은 없어요. 기름 성분은 전부 어디요? 림프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지용성 물질도 결국은 뭘 만들어요? 세포막을 형성하는 거, 호르몬 생성하는 원료뿐만이 아니죠. 에너지원으로서 근육, 힘줄 구석구석까지 그것이 공급이 돼야만이 근육을 움직여서 힘을 내죠. 만일에 동맥을 통해서 빨간 피, 동맥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면요. 그 다음에 림프액을 통해서 지용성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용성 영양물질이 공급이 안 되면요. 세포가 기능을 다 못한다. 차라리 그대로 사멸해버리면 죽어버리죠. 근데 죽지도 못하고 죽어야 뭘 돼요? 죽으면서 세포는 복제를 하죠. 복제를 해야 그 자리가 다시 메꿔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제도 못하고 늙어서 죽지도 못하고 그런 세포들이 결국은 붙어있다 무슨 세포로 바뀝니까? 어떤 다른 인자의 자극도 있겠지만은 이 돌연변이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이 종양이죠. 악성 종양. 이렇듯이 어쩌면은 혈관이라는 것은 딱 막히면 바로 표가 납니다. 예. 그렇지만 림프라는 것은 서서히 사람 몸을 그야말로 썩여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오랫동안 뭔가 소모가 되고 약해지고 해서 그 질환이 생성이 되고 그 질환이 또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더 깊이 병이 깊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인체는 뭐가 발동이 되냐? 어떻게 하든 내 몸을 다시 정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면역기전이 발동을 하죠. 예. 그런데 어떤 부위가 그야말로 하수구 맥힌 것 같이 그냥 오염된 어떤 상태로 있다면은 그 면역은 난동을 부리겠습니다.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너무 할 일이 많아. 근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대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총도 쏘지요. 그런데 그 적군만 맞아서 죽나요? 사방천지가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면역 이상 반응, 너무 지나치게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면역 작용을 일으키고 나서 끝났으니까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그 중단시키는 기전이 잘못됐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끝도 없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끝도 없이. 예.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면 또 뭐가 생겨요? 고름 같은 게 생기죠. 분비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분비물은 또다시 림프관을 통해서 배수되게 돼 있는데 안 되고 있다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엎친 데 덮친 거, 엎어진 데 밟아 누르는 거 똑같죠. 예. 그렇게 해서 발생한 자가면역 질환이라면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면역 억제제를 써요. 그래서 면역에게 약을 먹여서 이걸 억제시킨다고 봅시다. 그럼 인체 전반의 면역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궤양성 대장염 같이 그런 질환에 면역 억제제를 써요. 또 염증이 심하니까 항생제를 써요.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야기가 되겠죠. 대장에서 면역을 억제시켜서 염증을 줄였다 치더라도
다른 곳의 면역은요. 그 면역 억제제라는 것이 대장에만 듣습니까? 자, 이렇듯이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장이라는 것이, 대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위장은 뭐라 그랬어요? 위장경맥은 조경명조 위토경의 위장경맥은 이렇게 갈라서 우측 림프 시스템이 자기 역할을 하고 나서 그 배수, 림프를 다시 회수를 해서 상행하는 흉관 유미조를 통해서 어디로요? 우측 쇄골하를 통해서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뭘 해요? 정맥에서 올라오는 피와 같이 우심방에서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역은 보세요. 요거밖에 더 돼요? 물론 피부 점막이나 점막 부분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 인체 전반에 걸친 것은요, 바로 족태음습 비토경이 거기에 모든 림프 시스템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회수가 어디로 되느냐? 회수가 어디로 되냐면은 바로 이 보면은 장이요, 이 배꼽 아래 여기는 전부 소장이죠. 예, 소장에서 공장 회장을 거쳐서 회맹판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상행결장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횡행결장으로 가지요. 하행결장으로 가지. 즉 대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장 내에,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식도, 위장의 림프를 회수하는 림프 순환시키는 림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의 림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의 림프절이 있죠. 예, 장간막 림프절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스템요? GALT. 예, 이 시스템이 물론 이제 겉 시스템, 뇌와 장과의 어떤 신경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신호를 전달받지만은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장간막 림프 조직 시스템이라 그랬죠. 예, 그 시스템에서 이 림프가 자기 기능을 다 수행을 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 장의 말단부에 다 집합을 해요. 집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상행하는 림프절을 따라서 똑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대신에 이거는 좌측 쇄골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심장의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들어오는 정맥혈하고 같이 합류해서 섞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정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나머지 전체가 다 림프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수구 물이 정체가 돼서 고여서 썩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림프나 정맥이나 이 두 가지는 어떠냐면은 이 특성이